서울은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미국조차 점령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도시,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서울의 놀라운 방어력과 안전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천혜의 지형, 자연이 만든 요새. 첫 번째로 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정말 독특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북쪽에는 북한산과 도봉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은 높이가 836m입니다. 동쪽에는 아차산과 용마산이 위치해 있어요.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은 632m의 높이를 자랑하죠. 서쪽에는 우면산과 덕양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이 왜 중요할까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산악 지형은 천연 방어선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서울로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 산들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북쪽에서 내려오려면 의정부나 고양을 거쳐야 합니다. 동쪽에서 오려면 구리나 성남을 통과해야 하죠. 이는 적군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한 번에 많이 투입하기 어렵거든요. 좁은 길목에서는 소수의 방어부대로도 많은 수의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에서 내려다보면서 방어할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하죠.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도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한강의 폭은 400m에서 1000m에 이릅니다. 이 정도 폭의 강을 건너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다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다리를 차단하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강 양쪽에서 교차 사격을 할 수 있어서 방어에 매우 유리하죠. 이 모든 지형적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서울은 자연스럽게 3중 방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 방어는 외곽 산악지대에서의 1차 저지입니다. 2단계 방어는 한강을 이용한 2차 방어선이에요. 3단계 방어는 도심 내에서의 시가전 대응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수도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지형적 장점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경치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겁니다. 2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의 수호자. 두 번째로 서울을 지키는 핵심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줄여서 수방사라고 부릅니다. 1967년에 창설된 수방사는 오직 서울 방어만을 위한 특수부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수도 전담 방어부대는 매우 드물어요. 수방사는 현재 약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수방여단은 서울 동북부를 담당합니다. 2수방여단은 서울 서북부를 맡고 있어요. 3수방여단은 서울 남부 지역을 방어합니다. 9공수 특전여단은 특수작전을 담당하죠. 수도기계화 모병사단은 기갑전력을 운용합니다. 수방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중 침투 대응입니다. 헬리콥터나 수송기를 통한 적의 침투가 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주요 거점과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가전 대응입니다. 도심 내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민간인을 보호하면서 적을 소탕하는 거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전투나 지하 공간을 활용한 작전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민간인 대피 지원입니다. 대규모 인구가 이동할 때 질서를 유지하고 대피소를 운영하며 보급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수방사는 도시 전투에 특화된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 전용 장갑차와 소형 전차가 있어요. 건물에 진입할 때 사용하는 특수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을 감시할 수 있는 드론과 카메라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와 지휘 체계도 안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도심 대테러 훈련, 민관 합동 대피 훈련 등이 있어요. 사이버 방어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방사는 365일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주요 정보시설, 공항, 방송국, 통신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은 항상 수방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서울이 안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방사의 존재입니다. 3부 도시형 요새 전차도 포기하는 구조. 세 번째로 서울의 도시 구조가 얼마나 방어에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전차와 병력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높은 인구 밀도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약 16,000명입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인구 밀도는 일견 약점처럼 보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방어에 유리합니다. 공격하는 쪽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공격 강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높은 인구 밀도는 방어하는 쪽에게 유리한 게릴라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복잡한 도로 구조 때문입니다. 서울의 도로는 외부 세력이 이동하기에 극도로 복잡해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도로가 있고 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들이 있습니다. 적군은 길을 잃기 쉽고 우리는 차단하기 쉬운 구조죠. 또한 수많은 소로와 골목길이 있어서 대형 군용 차량은 진입할 수 없어요. 현지인만 아는 지름길과 우회로도 많습니다. 복잡한 교통 규제 시스템도 있어서 평시에도 복잡한데 전시에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셋째, 수직적인 도시 구조 때문입니다. 서울은 지상층, 지하층, 공중층으로 나뉜 입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상층에는 일반 도로와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공중층에는 고층 건물들과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9개 이상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 이동 통로가 되고 지하 지휘소나 대피소 기능도 할 수 있어요. 보급로 역할도 가능합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지하 공간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하에서의 전투는 극도로 위험해요. 출입구가 너무 많아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넷째, 수많은 고층 건물들 때문입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은 방어하는 쪽에게 매우 유리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건물 간 이동을 통한 기습 공격도 가능합니다. 저격 포인트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공격하는 쪽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상층부에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건물이 붕괴할 경우 매몰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외부 세력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입체적인 방어, 구조를 갖춘 도시형 요새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려면 건물 하나하나를 다 점령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타부 하늘의 방패, 최첨단 방공망. 네 번째로 서울상공을 지키는 방공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상공에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사일 몇 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성된 방어 체계예요. 1층 방어는 장거리 요격 시스템입니다. 천국-2라고 불리는 KMSAM이 있어요. 사거리는 40km에서 50km이고 고도 15km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어요. 철매-2라고 불리는 치어메-2도 있습니다. 사거리는 40km이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어요. 크루즈 미사일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층 방어는 중거리 요격 시스템입니다. PAC-3 즉 패트리어트 어드밴스드 캐퍼빌리티 -3가 있어요. 이는 미군과 함께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을 보호하고 있어요. LSAM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있습니다. 사거리는 150km 이상이고 고고도 방어가 가능해요. 3층 방어는 단거리 요격 시스템입니다. 신궁이라고 불리는 KPSAM이 있어요. 이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저고도로 침입하는 항공기에 대응합니다. 헬리콥터와 드론을 요격할 수 있어요. 비오복합이라고 불리는 K-30도 있습니다. 30mm 쌍열 대공포로 근거리 방공을 담당해요. 로켓포와 박격포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조기경보와 감시체계도 완비되어 있어요. 그린파인 레이더는 500km 이상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경보하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기술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로켓을 요격하고 포탄과 박격포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모든 방공자산은 한국형 방공지 통제소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실시간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자동으로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민항기와 군용기를 구별하고 요격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전 수행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통신을 교란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GPS 재밍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사이버 방어 능력도 있습니다. 방공망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고 통신 보안을 유지하며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요 정부시설과 통신망은 철저하게 방어 체계와 연결되어 있어 공중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죠. 청와대 상공, 국회의사당 주변, 주요 정부청사, 방송국과 통신시설, 공항과 항만이 모두 보호받고 있어요.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입했을 때 즉각 대응했고 미국과의 합동훈련에서 높은 요격률을 달성했어요.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은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서울의 방공망을 뚫으려면 상당한 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오부 보이지 않는 방어막, 정보와 감시. 다섯 번째로 서울의 정보와 감시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100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조밀한 감시 네트워크 중 하나예요. CCTV는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요 도로와 교차점에 설치되어 있고 한강 다리와 터널 입구도 감시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모두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반경 5km 내 공항과 기차역 주변, 주요 상업지구도 빠짐없이 커버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 입구, 골목길과 이면도로, 공원과 유원지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고도화된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으로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무기나 폭발물 형태를 인식하고 대규모 인파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어요.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차량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여러 카메라 간에 연결해서 추적할 수 있어요.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도 이중으로 활용됩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은 평시에는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유사시에는 군사 통신망으로 전환됩니다. 오지 네트워크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과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증강현실 기반 전장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 백보는 끊어지지 않는 통신망을 제공해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보호받고 있고 여러 경로로 중복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해요. 교통 패턴을 분석해서 평시와 다른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교통 차단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기도 합니다. 통신 트래픽을 분석해서 특정 지역의 통신량 급증을 감지하고 이상한 통신 패턴을 포착할 수 있어요. 사이버 공격의 징후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방어 체계도 강력해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24시간 사이버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복구하는 일을 담당해요. 금융망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시스템을 보호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요.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통신망은 이중화되어 있어요. 주요 통신 시설의 백업을 운영하고 해저 케이블을 다중으로 연결했습니다. 위성통신 비상체계도 갖추고 있어요.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간 보안업체와 연계해서 대형 건물 보안 시스템을 연동하고 아파트, 단지, CCTV를 공유해요. 상가와 오피스의 감시망도 통합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 체계도 완비되어 있어요. 112, 119 통합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요.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과 실시간으로 위협 정보를 교환하고 위성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사이버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도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 테러 정보를 공유하며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서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정보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울은 물리적 방어력만 강한 게 아니라 정보전과 사이버전에서도 최첨단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육부 보이지 않는 힘, 시민의 단결력. 여섯 번째로 서울의 또 다른 방어력인 시민들의 단결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진짜 방어력은 바로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단결력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힘이에요. 재난 대응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질서 있는 헌혈 참여, 체계적인 구호 물품 전달, 가짜 뉴스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격리에 협조하고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정부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협조를 보여줬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K방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서도 서울 시민들의 높은 의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를 하고 비상 상황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이웃과 상호 부조하는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어요. 정보 공유와 연대도 뛰어납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상황을 즉시 전파하며 안전 지역 정보를 나누고 구조 요청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힘도 강해요.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 상가와 직장에서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정부와 군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비상시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군의 작전 활동에 협조하며 국가 방어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과거에 서울이 점령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서울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1950년의 서울은 인구 100만 명의 소규모 도시였고 제대로 된 방어 계획도 없었으며 군사시설과 장비가 부족했고 시민 대피 체계도 미비했어요. 하지만 2024년의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되었고 철저한 방어 계획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완벽한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과 단결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방어력입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도시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시민들의 마음까지 점령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방어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자연적 방어력으로는 사방을 둘러싼 산악지형과 한강이라는 천연 방어선, 그리고 복잡한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적 방어력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전문 방어 체계와 최첨단 방공 시스템,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술적 방어력으로는 조밀한 감시 네트워크와 첨단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사이버 방어 체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방어력으로는 시민들의 높은 질서 의식과 효과적인 민방위 체계, 강력한 사회 통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형, 군사력, 기술, 정보, 시민의식까지 모든 것이 결합된 대한민국 최강의 방어 도시입니다. 외부 위협이 다가온다 해도 서울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에 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위협이나 국제 정세 때문에 불안해하시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방어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특히 서울은 전 세계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서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어 체계를 갖춘 곳은 드뭅니다. 서울이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은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평화롭게 출퇴근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런 강력한 방어 체계 덕분입니다. 물론 방어 체계가 완벽하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과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수도 서울을, 그리고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믿고 함께 지켜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